43페이지입니다. 자, 용도 지역 1절.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금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그리고 절차 배웠죠. 그러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전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겁니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배우고, 용도 구역 배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요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법에서 별도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들어있지만 별도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별도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입지 규제 포함해서 용도 구역이죠. 여기는 내용을 전부 다 배우면은 국토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그 첫 번째로 뭡니까? 용도 지역인데, 오늘은 용도 지역의 종류와 용어 정의와 중요한 건표율과 용적률만 배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안 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잘 보세요. 먼저 용도 지역. 첫 번째 뭐 썼죠?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따라합시다. 도관농자. 자, 전부 다 시작.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한번 따라합니다. 도관농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존 쪽이고 올라갈수록 개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 도시지역은 이 하나만 가지고, 즉 용도, 토지의 쓰임새, 그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하나만 가지고 그 용도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나누었다. 어떻게 나누었느냐? 우선 다시 따라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따라합니다. 주상공록.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세분시켰고, 관리지역도 세 가지로 세분시켰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생계. 일단 요까지예요. 요까지는 국회에서 뭐라고요? 국회에서 법으로서 만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다 장관들 앉혀놓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국장이 이빨 튀어나오게 말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요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관농자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세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발하지 않겠다. 개발의 속도를 늦추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개발하는 쪽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쪼개는 겁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상공록 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대통령령으로 도시지역만 추가적으로 세분시켰다. 그건 지금 쓰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어떻게 또 세분시켰는가? 대통령령으로 크게 전용주거지역 따라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거는 한 글자라서 조금 외로워서 다 써주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 따라해요. 전일준. 여기서 전용주거는요, 얘는 주거 기능에 뭘 뜻하죠? 얘는 양호. 잠잘 때 조용히 해야 돼. 시끄러우면 안 돼. 새벽에 딱 하나만 들려야 돼. 그거 웬 조용히 해야 돼.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이런 소리를 들려야 돼. 조용히 해줘야 돼. 나 말고 나 술 못해. 나 말고. 자, 그런데 일반 주거적은 뭐냐? 얘는 뭐예요? 얘는 양호보다 얘는 편리.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적은 아무래도 도시 외곽 쪽에, 그죠? 좀 산 밑에 저 많고 외곽 쪽에 많고. 하지만 주로 대부분 아파트는 주로 어디 있죠? 일반 주거적, 그죠? 여러분은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 보나마나 전용 주거 아니에요. 조금 시끄러워도 발코니 안쪽에 있는 문 닫고 TV 틀면 안 들려요. 그렇죠? 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양호보다 편리를 선택했고, 전용 주거는 아니다. 편리보다 뭐라고요? 양호 쪽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택도 단독 있고 공동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는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그죠? 일반에는 뭐요? 얘는 1종, 2종, 3종으로. 그래서 읽을 때는 거꾸로 1종 전용 주거.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따라합니다. 1, 2, 1, 2, 3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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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안 쓸게요. 체크해봐요. 바로 1종 전용 주거는 단독 주택 중심 양호. 뭐라고요? 단독 주택 중심 양호.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 양호. 그건 안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은요, 저층 주택 중심 편리인데, 요 저층이 4층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몇 층이야? 4층 이하.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는 중층 주택 편리. 3종 일반은 중고층 주택 편리입니다. 준주거는 주거 기능에다가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까지, 주거용 건축물 플러스 상가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일반 빌딩 다 돼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1보다는 준이 토지의 용도가, 그죠? 토지의 용도가, 쓰임새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도 더 높다. 그죠? 높다. 그러므로 땅값이 더 당연히 비싸다. 그렇죠?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주거지역, 용도지역 중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건설이 전혀 되지 않는 곳,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 2개 있어요. 이 용도지역은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할 수가 없다. 1종 전용, 1종 일반. 오케이. 1종 전용은 단독 주택 중심이니까 공동주택 자체가 안 돼요. 아파트, 연립 다 안 되고, 어쨌든 아파트 안 돼. 1종 일반은 몇 층이야? 4층이 하니까 주택 다 줘도 4개층이죠? 5개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별도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잖아요. 실무 가서, 그죠? 가서 공법은 그 자체를 모르고서는 중개 업무를 못해. 중개업법은 뭐냐? 잘못돼서 깜빵 가나 안 가나 그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민법 학교로는요, 아예 거론이 안 돼. 왜? 인원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법이나 이런 그 개념도 알면 좋은데, 그냥 얘기했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누가 뭐 취득 이 건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금을 하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뭐 몇 프로 이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각각 세금이 얼마 되느냐,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때는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잘하는 세무사 연결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잘해주면 본전이고 하다가 실수하면 다 물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등기와 관련된 거 그냥 법무사 소개줘요. 그냥 제일 잘해. 그걸 뭐 지가 뭐 안다고. 내가 진짜 부동산 하면은 진짜 내 꼴 보시는 게 있어요. 세무 상담 지가 뭘 한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뭐 공장 전문 하지 마세요. 다 할 수 해야 해. 평상시에 주택 몇 개 중개하다가 갑자기 막 간만에 공장 중개해갖고 돈 한 1,000만 원 벌었어. 그때부터는 바뀌어져. 공장 전문 딱 하나 하고. 진짜라니까요. 역시 나는 공장이 잘 되는구나. 몇 년 내에 하나 해놓고 돈 따니까 크다고 공장 전문 그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럼 진짜 공장이 아니면 그 집 안 가요. 아, 저 집은 공장만 하는구나. 안 간다니까. 근데 이제 실적 하다 보면은 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부들은요 거의 99%가 주택이야. 땅 들어오면 맡겨버리고 그냥 공동주택 한다고 그냥 넘겨버리더라고. 귀찮으니까. 하여튼간에 어느 의뢰인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 땅이 한 100평 있는데 여기다가 원룸은 지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나 잘 모르는데 하면 어떻게 돼? 그건 내 전문가야 여러분이. 그죠? 그건 내가 알아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동산 다른 앞에 옆에 부동산 보고 소개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세무 이런 것들은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소개를 잘해주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전화 옵니다. 오히려 소개받아가지고 상담 잘 받았다 라고 전화 오는데 전화 오게 되면 잠깐 들려라. 올 때 양손은 무겁게 하고 와라. 아시겠죠? 무거운 거 뭐냐? 음료수. 그렇죠? 무거운 거. 그렇게 내 전문적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소개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두 개 있고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하나만으로 안 되더라. 자, 어떻게 소개는? 중심상업지역. 따라해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교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따라합니다. 중일유군. 중일유군. 그런데 내용은요 시험에 잘 안 내고 나왔다 하면 거의 옳은 지문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일반상업지역, 일반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기능,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 끝.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요거 세 개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따라합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일준.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중화 공업. 여기는요 진짜 마스크 없이는 못 들어가요. 냄새가 독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즉 친환경적 공업입니다. 준공업이 바로 경공업. 뭐라고요? 경공업에다가 플러스 준주거 지역 다 들어옵니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런데 여기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 공업과 요거 준공업을 서로 바꿔 잘 돼요. 경공업 이것이 일반 공업 아닙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 준공업 아니에요. 요거 두 가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따라합니다. 경공업. 몇 글자요? 세 글자니까 준공업 요거잖아요. 준공업, 준공업, 경공업, 주상업. 세 글자예요. 일반 공업, 환경 저해.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그 세 글자인지 네 글자인지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보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따라해요. 보생자. 보존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이고요.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 즉 개발 유보다. 여차하면 개발한다.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유보하자. 자연녹지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전일준, 1, 2, 1, 2, 3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까지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세 번 더 시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이 아니죠. 그러면 관리지역은요, 보생계인데 도시, 농림, 재난경 세 가지의 용도지역의 성격이 다 들어있다. 일단 먼저 재난경 보존지역은 뭐냐? 농림지역과 유일하게 세분되지 않았다. 즉 개발하는 것보다 보존 쪽이나 특히 농보다는 자 쪽입니다. 그렇죠? 자연환경이니까 첫 번째가 자연환경. 그죠? 그다음에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키 위해 지정한다. 이게 뭡니까? 재난경 보존지역. 그런데 재난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미지정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하필이면 그 옆에가 재난경 보존지역이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가 부족해. 그러면 이참에 개발해는 아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충족될 때까지 잘 관리하자라고 지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무슨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러니까 재난경 보존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해요. 그게 보존관리고 나중에 잘 관리해서 뭘로? 재난경 보존지역으로 이제 변경하겠죠. 자, 그러면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미지정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뭔가 똑같이 2% 부족합니다. 그때까지 잘 관리합시다 라고 먼저 지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산관리지역이다 그 얘기죠. 그럼 계획관리는 뭐냐?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1절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등 있죠. 제한함으로써 밑에 보시면은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오로지 이름이 하나에 하나.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면 끝까지 일반 상업지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중복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용도지역은 제가 설명한 대로 45페이지 그 상단까지 해주시고요. 쌍괄호 4번은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요. 오늘 왜냐하면 검표율 용적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12문제에서 한 문제는 검표율과 용적률이에요. 올해 첫 시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어디 보시냐? 바로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인데 쌍괄호 3번 밑에 보니까 용도 지역에서의 규모 제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건폐율 나오잖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공식은 뭐 했었고요. 용적률 마찬가지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뭐 여기 공식 넘겨보세요. 그러면 가로 2번에 이제 가로 2번 나오면 동그라미 1번이 어디에서? 법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법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알면은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법이니까. 자, 저를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하고 요거 순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다 같이 손 펴봐요. 간만에. 자, 건폐율 한 손만, 양손은 교회 가서 한 손만. 자, 자, 1, 2, 1, 2, 3, 준, 시작! 1, 2, 1, 2, 3, 준. 한 번 더 시작! 1, 2, 1, 2, 3, 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전일준. 한 번 더 전일준. 5, 6, 7. 전일준. 5, 6, 7.
요게 기본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5, 6, 7, 5, 50, 60, 60인데 얘만 50이에요. 3종만. 그러니까 70. 3종 일반은 올라가니까 그만큼 건표를 좁게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죠? 예. 5, 5, 6, 6, 5, 7. 시작. 5, 5, 6, 6, 5, 7. 1, 2, 1, 2, 3, 준. 시작. 1, 2, 1, 2, 3, 준. 5, 5, 6, 6, 5, 7. 시작. 5, 5, 6, 6, 5, 7.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요거죠. 그죠? 그 법에서는 얼마입니까? 바로 법에서는 맞는 게 70. 주거지역은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먼저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중1유군 시작. 중1유군 시작. 중1유군 얼마죠? 988 그죠? 이 열차는 988 행입니다. 몇 호선? 7호선 탔다가는 난리 나요. 그죠? 따라해. 08 땐 7호선. 탈 때는 3호선.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은 못 속이고 저기 지방 가잖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믿더라고. 다 따라합시다. 9887. 9887. 중1유군. 9887. 따라합니다. 전일준. 그 공업준 전부 70이었지. 70. 전부 70. 전부 70. 그러니까 주상공만 알면 나머지는 녹관, 농전은 보존 쪽이니까 전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20.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이에요. 전부 20. 여기 20, 20, 20. 자연환경이 20이니까 당연히 보존관리도 20일 것이고 농림지역이 20이니까 생산관리도 20이고 하지만 계획관리는 40 요거죠. 딱 하나. 그러니까 주상공로 주상공까지만 우리가 알면은 나머지는 쉽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1, 2, 1, 2, 3, 준. 시작. 5, 5, 6, 6, 5, 7. 한 번 더 시작. 5, 5, 6, 6, 5, 7. 중1유군 9887. 중1유군 9887. 공업조 전부 다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법률은 상업지역은 최대 얼마요? 9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공업지역은 전부 다 70이니까 뭘 해도 관계없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20이니까요. 됐죠? 용적률은요, 분명히 얼마 이상, 얼마 이하예요. 그렇죠? 근데 용적률도 최대 얼마까지, 최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 이상은 안 중요해요. 그거 물어보는 데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얼마까지만 알자, 그 얘기죠. 그러면 최소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가 올라가는 거니까 곱하기 2니까 100부터 간다, 100부터.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손등 배워요. 건표율은 손바닥, 용적률은 손등. 자, 지금부터 50씩 올라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앞 사람들 안 보이면 쳐버려. 100, 150, 200, 250, 300, 500. 쳐버려. 자, 100, 150, 200, 250, 300, 500. 그러니까 용적률은 최대 500%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은 처음에 말하기 어려워요. 막 헷갈려. 그러니까 곱하기 3 얼마죠? 1500 해놓고 여기서 200씩 내려갑니다. 1500, 1300, 1100, 900. 한 번 곱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나눠. 3 똑같이. 얼마죠? 못 나눠? 얼마야? 300이죠? 300. 50씩 300, 350, 400. 끝. 그러니까 상업적에는 최대 1500%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라. 공업적은 400% 되죠?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정하라. 물론 얼마 이상 있지만 최대가 얼마까지인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그리고 건폐율은 최소 20이지만 용융률은 최대 얼마면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80. 그러니까 20 플러스 80이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100 되기 위해서는 얼마 모자라요? 80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분명히 80일 것이고, 자연 녹지는 당연히 100이겠죠. 적은 거는 80, 높은 거는 100이에요, 100. 그런데 생산 녹지는요, 80이 아니라 개발 유보다 여차하면 개발할 때 미리 100으로 해놨다, 그 말이죠. 자연 녹지는 얼마요? 80. 보존관리가 80. 농림지역 80. 생산관리 80. 회계관리는 100. 100. 이쪽 100. 여기 잘 나오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가락 펴가면서 몇 번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3개.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100, 나머지 80. 자, 한 번 더 건폐율부터 건폐율. 시작. 55, 66, 57, 9, 8, 8, 7 공업지역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용융률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아까 전에 앞에 안 했던 거 있죠? 안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나가는데 그 페이지가 말하면은 45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쌍가로 4번 있죠? 예, 여기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 내용은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정의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잘 물어봐, 시험에. 그 기본적인 거 쉽다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알고 건폐율과 용적률만 확실히 알아둬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거 조금 더 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건강 잃지 않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